다주택자들의 급매물 발생으로 최근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점입니다. 2026년 2월 서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는 여전히 붐비고 한강공원의 주말은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열어보면 우리는 지금 매우 특이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왕십리 뉴타운, 광진구 자양동 일대의 아파트가 최고가 대비 20% 이상, 금액으로는 3억 원 가까이 조정된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왜 지금 떨어지는가, 그리고 누가 팔고 있는가입니다. 보통 하락장은 경제 위기나 금리 폭등 같은 거시적인 충격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2월의 하락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예고된 정책 스케줄에 따른 구조적인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인 침체의 신호인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유동성과 심리입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압박하는 세 가지 정책을 가동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세금을 더 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2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5월 9일 이전에 팔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약 3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10일이 되는 순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7억 원 이상으로 뜁니다. 하루 차이로 4억 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3억산 급매는 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파는 게 아닙니다. 세금으로 낼 돈을 매수자에게 할인해주는 셈치고 서둘러 털고 나가는 절세 매물입니다. 즉, 이 급매 현상은 5월 9일까지 이어질 한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입니다. 2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그동안 강남, 용산, 송파의 신고가를 갱신하던 주체 중 상당수가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해외 자금 조달 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소위 묻지마 투기 자본의 유입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최상단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셋째, 은행의 대출 태도 변화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과중치 상향 조정.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약 27조 원 규모의 대출 예력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요, 즉 가수요를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투기자본은 들어오지 말고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아라. 빚내서 살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이 정책들이 만들어낸 매우 의도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왕십리와 광진구에서 이런 급매 현상이 두드러질까요? 강남이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는 갭 메우기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성수동을 보겠습니다. 성수동은 현재 평당 1억 5천을 넘나드는 하이엔드 시장입니다. 이곳은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굵직한 호재들이 가격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죠. 문제는 왕십리와 광진구입니다. 이 두 지역은 성수동의 배후지이자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의 핵심 주거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요? 다주택자들은 보통 똘똘한 한 채인 강남이나 성수동 물건은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대신 세금을 내기 위해 처분해야 한다면 2순위, 3순위 투자처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왕십리 뉴타운과 광진구의 일부 단지들입니다. 입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현금화를 하기에 가장 유동성이 좋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 차익 실현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직주 근접의 대명사입니다. 2호선, 5호선, 분당선 등 교통망이 완벽하죠. 그런데 최근 84타입이 고점 대비 15에서 20% 빠졌습니다.
이건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가격의 괴리입니다. 전세가는 어떤가요? 오히려 강보합세입니다. 실거주 수요는 탄탄한데 매매가만 내려왔다는 건 전형적인 급매물 장세의 특징입니다.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군지인 광장동, 한강변인 자양동, 이곳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칼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막연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회인지 판별하는 기준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가율의 변화를 보세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버티거나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매매가에 낀 거품만 빠지는 건강한 조정입니다. 지금 왕십리의 일부 단지가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55% 중반을 넘어 60%를 향한다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량의 반등 시점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6년 3에서 4월 사이 5월 9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는데 호가만 떨어진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격이 다져진다면 그때가 진입 시점입니다. 셋째, 상급지와의 가격 비율입니다. 부동산에는 보이지 않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압구정, 성수, 왕십리의 가격 비율이 보통 존재하죠. 성수동이 굳건한데 왕십리만 과도하게 떨어져서 그 비율이 깨졌다면 그건 다시 회복될 탄성이 가진 구간입니다. 지금 성수동 대장주 대비 왕십리 대장주의 가격이 역사적 평균보다 더 벌어졌다면 저평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경제 위기가 아닌 정책에 의한 매물 출회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었고 동시에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은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준비한 1주택자에게는 분명히 눈여겨봐야 할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휩쓸려 던지거나 반대로 조급함에 휩쓸려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하락이 해당 단지의 입지 가치가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주인의 세금 문제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후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기회를 놓친 후회,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산 후회. 정부의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들어오지 마라. 따라서 여러분이 실거주자라면 그리고 자금 계획이 보수적으로 서 있다면 5월 9일 이전에 나오는 다급한 매물들, 특히 로얄동 로얄층의 급매물은 충분히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은 출렁이지만 서울의 핵심 입지가 가진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뉴스의 헤드라인보다 내 관심 단지의 호가창을 매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윤활유가 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